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김미경 저자. 171페이지. 그냥 들어주세요. 친구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해 주나요? 남을 위로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불행을 더 큰 불행으로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지갑만 잃어버렸지? 나는 가방을 통째로 소매치기 당했어. 또 갑자기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친구가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괜찮은 거야. 나는 대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 물론 나보다 더 큰 불행이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구나. 남의 불행과 나의 불행을 저울질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로는 비교가 아니라 공감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 불행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이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요. 만약 주변에 불행한 사건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을 더해 토해낼 때까지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거절의 기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탁을 받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오죽 급하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까 싶어서 가능한 한 부탁을 들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들어주기 곤란한 부탁을 해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참 난감해요. 잘못된 거절로 한순간에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깨지기도 하니까요. 우리 나이쯤 되면 대충 느낌이 와요. 부탁 몇 번 해보고 거절 몇 번 하다가 관계가 단절된 경험이 있으니까요. 누가 부탁을 해올 때 이거 잘못 처리하면 저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겠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부탁은 무조건 들이밀면 되지만 거절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거절당한 사람이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절의 기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간 경험으로 터득한 나도 남도 마음 상하지 않는 거절의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성의 있는 시간 끌기를 해보세요. 숨 넘어가게 하는 부탁은 대부분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한다기보다는 일단 너무 급하니까 주변 사람 모두에게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꼭 내가 들어줘야 하는 부탁이 아닌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2, 3일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가진 후에 답을 해보세요. 부탁받은 문제가 그 사이에 해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범위를 넓혀보세요. 개인 대 개인의 부탁이라면 남편과 인원해보고 연락할게 라고 해보세요. 회사 대 회사로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상의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덜 곤란합니다. 내가 거절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회사가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셋째, 3번의 피드백으로 성의 있는 거절을 해보세요. 알아보겠다. 알아봤는데 어려웠다. 이번엔 아쉽지만 다음엔 꼭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요. 이 과정에서 도와주고 싶었던 내 마음의 진정성이 상대방에게 전달돼요.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면 상대방도 나도 마음을 다쳐요.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성격일수록 관계에 서툰 사람일수록 거절을 잘못해서
마음고생을 하거나 잘못된 거절 방법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부탁을 들어주는 것만큼 거절을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성의 있는 거절의 기술로 나 자신도 소중한 인간관계도 지켜보세요. 충고와 폭력 사이, 나이와 충고는 비례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꼰대와 라떼라는 말이야. 우스갯소리가 됐을 정도니까요. 나는 도와주고 싶어서 한 충고를 상대방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조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지적이나 참견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좋은 의도로 한 충고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는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충고에도 세련된 기술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충고를 할 때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충고를 해도 될 만한 관계의 무게가 쌓였는지 살펴봐야 해요. 서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충고를 하면 상대는 내 말을 잘난 척 내지는 지적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커요. 관계의 무게를 점검하는 것. 충고를 할 때 가장 우선해서 지켜야 할 원칙이에요. 두 번째로 충고를 해줄 사람의 성품을 잘 보셔야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충고를 자신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충고는 오히려 관계에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고에 유연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기다리세요. 충고의 말은 칭찬과는 달라요. 고쳐야 할 점, 못마땅한 점,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건네기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신중해야 돼요. 만약 조언을 요청받았다면 아무리 도움이 되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전하는 방식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충고는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꼭 충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가벼운 힌트여야 해요. 가볍게 툭 던져줘야 합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무거운 충고는 하지 마세요. 진정한 충고란 그 사람이 가진 자질 100개 중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던진 작은 힌트가 실마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충고입니다. 충고가 길어지고 무거워지면 그 충고에 짓눌려서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사람이 사라져요. 그럼 충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충고, 상대방의 근본을 흔드는 충고는 폭력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